지역 의료 인력 부족, 특히 소아과의 경우 전문의를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심각한 의료 불균형 현황이 공개된 데 이어 경남도 차원의 의료 인력 확충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던 사천 읍면 지역에 사천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각종 스포츠 시설과 여가 공간이 마련되면서 주민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96년 함양에서 시작된 경남 어린이 연극 페스티벌. 지역을 대표하는 연극제로 자리매김하며 해마다 잔잔한 감동과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이 다양한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운영해 유입 인구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 중인 이색적인 정책들이 눈길을 끕니다. 품질 좋은 딸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정식 이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생생영농 소식에서 정식 직후부터 보온 개시까지 관리법을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지역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우려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병원의 필수 진료 과목으로 꼽히는 소아과의 경우 전문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요. 얼마 전 진행된 경상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됐고 경남도는 지역 의대 정원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경남 지역에 유일하게 의대를 두고 있는 경상국립대병원. 지역을 대표하는 의료시설 가운데 한 곳이지만 필수 진료 과목인 소아과 전공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경상국립대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정원은 3명. 하지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한 명도 충원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경상국립대병원을 포함해 부산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등 전국 9개 지방국립대병원의 소아과 정원은 모두 30명. 올해 8월 기준 이 가운데 실제 충원된 인원은 충북대병원과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각 1명씩 총 3명에 불과했습니다. 구해지지 않는 전공의 정원은 결국 계약직 의사 채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2019년 11명 정도였던 국립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계약직 의사는 올해 9월 기준 77명까지 늘었습니다. 이태규 의원은 계약직 의사 비중이 늘어날수록 국립대병원의 치료는 물론 연구와 교육 역량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공의와 달리 계약직 의사는 연구 실적이 필요 없고 의대생을 교육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한편 정부는 의료 인력 충원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소아과 기피 현상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아과 의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이제 밝지 않은 그 미래에 대한 전망입니다. 중증 응급 진료 기관부터 동네 소아과까지 진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비 지원 확대, 수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고요. 그리고 필수 의료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경남도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경남 지역 정원을 250명 이상 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상국립대 의대 정원을 150명 이상으로 늘리고 창원시에 정원 100명 이상의 의과대학을 설립해달라는 겁니다. 특히 경남 지역 의대 정원은 인구 10만 명당 2.3명으로 전국 평균인 5.9명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료계는 기피 진료과 충원을 위해서는 정원 확대에 더해 보상이나 처우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 지방의대에서 의사가 나와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진주시와 한국청동기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국제학술대회가 20일 경상국립대학교 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진주의 청동기 시대 풍경이라는 주제로 남강유역 청동기 시대의 취락의 출현과 전개, 진주 지역 청동기 시대의 무덤의 성격과 특징 등 다양한 주제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진주 지역은 대평리와 평거동, 초장동 유적 등 대규모 청동기 시대 유적이 다수 조사된 곳으로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진주의 청동기 시대 풍경을 복원하고 사회 구조를 밝히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진주시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3년 데이터 분석 활용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이디어와 직접 분석, 우수 사례 3개 분야로 진행된 올해 공모전에는 총 103개 팀이 참가했으며 예선 심사 결과 총 13개 팀이 결선에 올랐습니다.
최종 순위는 각 분야 데이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점수와 사전 온라인 국민투표 점수를 합쳐 결정됐으며 지자체 단일 수상은 진주시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주시는 결선에서 차량 GPS와 CCTV 데이터 등을 융합 적용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신호체계를 최적화한 사례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천의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함께 휴식과 교육 공간이 들어섰는데요. 공공체육시설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사천 읍면 주민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사천.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이렇다 할 종합체육센터가 없을 정도입니다. 사천읍 권역 주민들의 경우 문제가 더 큽니다. 당장 인근에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 없습니다. 와룡 스포츠센터 내 수영장이 노후화로 폐쇄돼 사천의 실내 수영장은 공공 민간을 다 포함해도 한 곳뿐인데 이곳마저 삼천포 지역에 있어 거리가 멀고 시설이 오래돼 타 지역으로 원정을 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천시 내에 이제 시민들을 위한 복합 컴플렉스 센터라고 하는 국민체육센터가 없다 보니까 더 많은 시민들이 이제 타 지역으로 이 가운데 열린 사천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개관식. 생활체육 참여 기회가 적었던 지역민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너무 좋죠. 사천 시민으로서 이제 가까이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제 운동도 할 수 있고 어쨌든 이제 사천이 없다가 이런 큰 체육센터가 생기니까 168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만들어진 시설은 체육뿐 아니라 시민들의 휴식 및 교육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곳에는 수영장과 탁구장, 헬스장 등의 체육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문화교실과 카페 등도 운영됩니다. 사천시는 앞으로도 이 같은 생활 밀착형 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는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등 생활 밀착형 주민 편익 시설의 이용 만족도 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가 열악한 사천의 생활체육 복지를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경남의 국가거점 공립대학 경상국립대학교가 개교 75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20일 경상국립대 GNU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개교 기념식에는 권순기 총장을 비롯해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연혁 보고와 축사,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지난 2021년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경상대의 통합을 통해 출범한 경상국립대는 옛 경남과기대의 개교일 1910년 4월 30일의 건학 기념일로 옛 경상대의 개교일 1948년 10월 20일의 개교 기념일로 지정해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진주 남강요등축제와 남해 독일마을 맥주축제, 산청 동의보감촌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에 숨어있는 100가지 지역문화 매력 선정 공모사업, 이른바 로컬 100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경남은 총 7곳이 선정됐으며 특히 진주 남강요등축제는 로컬 100에 선정된 문화자원 중 전국 3곳을 뽑은 지역문화대상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문체부는 이번에 선정된 로컬 100에 대해 2년 동안 국내외에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경남에서 열리는 연극제를 꼽으라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거창 국제연극제, 밀양 청소년 연극제가 생각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함양에선 오는 28일까지 어린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경남 어린이 연극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하준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앳된 얼굴의 배우들이 무대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상연 중인 연극은 심청전.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지려는 순간 물 위에 떠있는 쓰레기들을 보고는 잠시 머뭇거립니다. 저기요, 아저씨, 왜? 물이 너무 더러운데요? 아무리 그래도 저런 데 어떻게 들어가요? 심한 대기 오염 탓에 시력을 잃은 신봉사와 바다 쓰레기를 보고 노하는 용왕 등 설정과 줄거리가 환경보호라는 주제에 맞춰 일부 각색된 겁니다. 별주부전도 있었고 환경을 살리자는 이야기도 있었는 것 같아요. 평소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말고 분리수거 잘하자를 느꼈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어린이 배우들의 참신하고 열띤 무대에 관객들은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지난 1996년 처음 개최돼 27회째를 맞이한 경남 어린이 연극 페스티벌. 올해는 함양과 창원, 통영 등 도내 8개 시군 16개 연극팀이 참가했습니다. 막상 이렇게 연습을 하고 해보니까 환경 이야기라서 그런지 좀 더 뿌듯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씬이 끝날 때마다 박수 쳐주시고 이제 칭찬해주시고 또 재밌게 감상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또 뿌듯하기도 하고 뭔가 또 아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는 27일까지 평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주말 오후 2시에 어린이 연극이 펼쳐지고 폐막일인 28일엔 시상식과 어린이 연극의 발전 방향성을 논하는 초청 특강 등이 마련됩니다. 주최 측은 아이들이 연극을 함께 준비하고 감상하면서 협동심 함양 등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합니다. 교육 연극으로서 학생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작품을 기획하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양 오셔서 학생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어린이 연극을 같이 감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연극제로 자리매김 중인 경남 어린이 연극 페스티벌. 아이들의 몸짓이 잔잔한 감동과 교훈을 안겨다주고 있습니다. SCS 하주입니다. 2023년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산청경찰서 소속의 고 강삼수 경위가 선정됐습니다. 산청 출신의 강삼수 경위는 산청경찰서 사찰 유격대장으로 근무하며 6.25 전쟁 중 10여 명의 부대원과 함께 총 62회 전투에 참전해 단 한 명의 부하도 잃지 않으며 승리하는 공적을 세웠다고 알려졌습니다. 경찰청은 오는 21일 제78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고 강삼수 경위의 유가족을 초청해 추모식을 열고 올해 말까지 추모 흉상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주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1톤 트럭이 승객을 태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일 오전 11시 10분쯤 진주시 상대동에 위치한 남강변 지하차도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트럭이 택시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사와 승객, 트럭 운전사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위기가 짙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런 위기에서도 차곡차곡 유입 인구를 늘려가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데요. 하동군에서는 다양한 귀농귀촌 프로그램들을 통해 도시민들, 청년들을 끌어당기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상혁 기자입니다. 서투른 손짓으로 열심히 가위를 놀리는 사람이 보입니다. 알맞게 익은 색의 단감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모습. 수확의 기쁨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그 전에 했던 건 프로그램이 없는 제가 자체적으로 일정을 꾸미는 시스템이었고, 여기에서는 어쨌든 군청 아래로 이제 다른 조합에서 위탁을 받아서 교육을 하는 형태라서 조금 더 농촌 체험보다는 농활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귀촌에 이제 좀 더 걸맞는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별천지 하동 한 달 살기로 모인 9명의 도시 청년. 하동에 모여 지역 탐색과 일자리 체험, 선배 귀농인가의 영농 현장 방문 등으로 한 달을 채워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좀 경쟁에서 벗어나가지고 밑에 시골 생활하니까 조금 좋기도 하고 힐링도 되고 지역 일자리 체험하니까 좀 색다른 느낌도 들고 다음에 뭐 귀농귀촌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타 지역 청년들이 방문해 지역을 배워보겠다며 나서자 지역 주민들도 밝게 맞아줍니다.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같이 한번 배워본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면 너무 힘든데 마침 와서 도와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하동에선 귀농귀촌 사관학교라는 프로그램도 진행 중입니다. 최근 귀농이라는 길을 선택한 귀농귀촌인들은 물론 귀농귀촌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구성됐습니다. 하동군은 단순한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하동을 선택한 귀농귀촌인들이 하동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저희 군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도시민분들이 하동군에 직접 오셔서 하동군의 지리적 환경이나 문화적 환경들을 체험하시고 그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는.
지난 한 해 동안 1,100여 명이 하동으로 귀농귀촌을 선택했는데 올해 9월까지만 해도 벌써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동에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해본 참가자들도 하동의 노력이 눈에 띈다는 반응입니다. 가장 하동이 젊은 도시, 이렇게 뭔가 사람들 많이 유입하려고 하는 막 살아나는 느낌이 있는 그런 도시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만약에 혹시 귀촌을 하게 되면 후보지 중에 한 곳이 하동이 되지 않을까. 다양한 귀농귀촌 유도 프로그램을 통해 유입 인구를 늘려가고 있는 하동군.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지리산 산청 딸기가 올해 첫 수확에 들어갔습니다. 산청군은 20일 신등면 단계리의 한 농가에서 지리산 산청 딸기를 첫 출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청 딸기는 현재 800여 농가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1,300억 원의 소득을 올리는 산청 대표 소득 작물입니다. 서부 경남에서 많이 재배하는 작물하면 딸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품질 좋은 딸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정식 이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생생영농 소식, 이번 시간에는 딸기 정식 후 관리를 알아봅니다. 경남도 농업기술원 임석동 홍보팀장입니다. 딸기에 있어서 안정적 생산의 중대한 갈림길은 정식 직후부터 보혼 개시까지의 관리입니다. 적절한 온도 관리와 병해충의 예방적 방제가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경남의 딸기 재배 면적은 2,496헥타르로 전국 6,104헥타르의 4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재배 지역으로는 진주, 밀양, 하동, 산청 등으로 우리 경남 지역은 타 지역보다 겨울철이 따뜻하고 기후적으로 유리하여 수확기가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육묘 기술의 발달과 금실 품종의 우수 품종 보급 등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딸기는 저온성 작물이나 10월 중순경에 기온이 떨어지면 딸기가 휴면에 돌입하기 때문에 비닐 피복 및 가온을 해주어 휴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닐 피복은 뿌리가 충분히 활착한 이후 꽃이 나오기 전에 실시하며 10월 상순 전후에 실시하고 시설 보온은 야간 온도가 10도씨 이하로 떨어지는 시기에 실시하는데 10월 하순경에 실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울러 딸기 품종에 대한 재배적 특성과 병의 발생 저항성을 파악하여 잿빛 곰팡이병, 시든병, 탄저병, 흰가루병 등의 초기 병의 예방과 함께 응애, 진딧물, 총채벌레 등의 해충들이 시설 내로 유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적절한 방제 방법으로 안전한 고품질 딸기 생산에 노력해야겠습니다. 고구마의 수량은 9월 상순까지 거의 결정이 되고 그 이후의 수량 증가는 미미하므로 10월 상중순까지 수확해야 합니다. 10도씨 이하의 낮은 온도에 접하면 저장성이나 싹트는 이미 낮아지므로 서리가 내리기 전에 수확 작업을 완료하고 아무리 처리는 수확 후 일주일 이내에 온도 30도에서 33도씨, 습도 90%에서 95%에서 4일 정도 실시하여 직사광선이 없고 통기가 잘 되는 곳에 저장시킵니다. 지금까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생생영농 소식이었습니다. 산세가 험한 지리산을 누비며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해온 119 구조견 우리. 지난 6월 인명구조라는 무거운 짐을 벗고 현역 생활을 마무리했는데요. 덩치가 크고 나이가 많은 구조견의 특성상 은퇴 후 갈 곳이 마땅치 않았지만 한 소방관이 입양자로 나선 덕에 반려견으로 제2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표현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인과 여유롭게 산책 중인 반려견.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청소방서 산악구조대에서 인명구조견으로 활약했던 우리입니다. 우리는 8년 동안 실종자 소색 등 총 75차례 구조활동에 투입돼 6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새 주인을 찾는 일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올해 9살인 우리는 사람으로 봤을 때 50대 정도로 나이가 많고 험한 산속을 누빈 탓에 장병을 달고 살기 때문입니다. 갈 곳을 찾지 못하던 우리를 품에 안은 건
함안 소방서에 근무하는 이윤섭 소방장이었습니다. 같이 근무는 하지 않았지만 직장 동료였던 셈이죠. 그리고 은퇴를 하는데 그 은퇴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이 소방장은 새 가족이 된 우리 덕분에 더 화목해졌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무서워 다가가지도 못했던 아이들도 지금은 우리 뒤만 졸졸 따라다닙니다. 덩치가 크다 보니까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애기들이 부담스러워 하기는 해요. 예,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좋아하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 친구도 워낙 훈련도 돼 있고 하다 보니까 딱히 뭐 위험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진 않고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달려갔던 119 구조견 우리. 이제는 새로운 가족을 만나 반려견으로 편안한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야 아프지 말고 아빠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반짝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5도까지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는데요. 찬바람까지 불며 체감온도는 더 낮으니까요. 옷차림을 더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부 경남 지역 대체로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는데요. 하동과 산청 6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17도에서 1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5도, 세종 4도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부산과 제주 19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내물, 만조 시각은 오후 1시 19분, 간조 시각은 저녁 7시 40분 예상됩니다.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와 제주도를 오가는 배는 토요일 휴항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는 없겠고요. 주말이 지난 뒤 반짝 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